다양한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가나안의 남쪽 경계. 가나안의 남쪽 경계 서남쪽에는 출애굽 여정에서 중요하게 기억되는 장소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가데스 바네아인데요. 출애굽 당시 주요 사건들이 일어났던 장소 가데스 바네아. 지금은 이스라엘과 이집트의 접경 지역으로 긴장감이 떠나지 않는 장소가 되었는데요. 가데스 바네아를 찾아가는 험난한 여정. 성지가 좋다에서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성지가 좋답니다. 성경 속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서 그 은혜를 누려보시면 어떨까요? 이스라엘 성지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이강근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MC님 안녕하세요. 네, 박사님 한 주간 또 잘 지내셨나요? 네,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잘 지냈습니다. 네, 이스라엘 상황은 좀 어떤가요? 자, 계속해서 나아지고 있다는 좋은 소식을 전하고요. 조금만 참으면 곧 성지에 순례를 오실 수 있습니다. 네, 마음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떠나고 싶은데 그날을 기대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가나안의 남쪽 경계를 여행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디로 가나요? 자, 이제 오늘은 가나안 남쪽 경계의 서쪽, 서남쪽의 가데스 바네아 인근을 소개를 합니다. 네, 가데스 바네아가 성경에도 나오는 곳인가요? 그렇죠. 이 출애굽에 빼놓을 수 없는 주요 장소 중에 하나인데 신명기 2장 14절에 보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렇게 해서 이 가데스 바네아는 하나의 분기점이 되는 장소이고요. 네. 아쉽게도 가데스 바네아는 이스라엘 남쪽 이스라엘과 시내반도의 이집트 국경 바로 이집트 안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로 가도 이 국경 군사 지역이기 때문에 접근할 수가 없고요. 대신 이 가데스 바네아로 내려가는 물과 이 언덕이 다 이스라엘 쪽에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쪽에서는 가데스 바네아를 내려다볼 수 있는데 바로 그 지역과 함께 갈 수 없는 땅이지만은 이스라엘 바로 국경 근처에 예전에 가데스 바네아에 살던 유대인들이 다시 나와서 세운 모샤부도 보여드리고 광야의 삶을 보여드립니다. 네, 가데스 바네아 어떤 곳인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이제 예루살렘에서 가데스 바네아를 찾아 남쪽으로 내려가는데요. 요즘은 6번 도로라고 하는 아주 남북을 관통하는 길이 있어서 단 한두 시간 만에 이제 이집트 국경까지 가는데 이게요, 이 니짠나로 가는 이집트 국경쯤에 저는 이것을 이 광야의 등대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 이 이스라엘의 태양열 전기를 일으키기 위해서 더 강력한 태양열을 증폭시키는 그런 것이었고요. 자, 드디어 이제 니짠나 이집트 시내반도죠. 국경 근처에 네, 모샵 가데스 바르네아 이 이집트 국경 안쪽의 가데스 바네아를 그리워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국경 바로 안쪽에 1980년대에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모샤브 마을을 건설하고 출애굽의 옛 추억을 이곳에서 기억합니다. 맞아요. 이 이스라엘과 이집트 시내반도 국경 바로 이집트 안쪽에 가데스 바네아가 있는데 더 이상 갈 수 없는 곳이 됐고요. 또 예전에는 차를 타고 가면 갈 수 있었는데 지금은 금지가 됐지만 그곳에 살던 유대인들이 이제 이곳 이스라엘 쪽으로 철수하면서 1980년대에 만든 모샤부 집단 공동체인데요. 자, 보시죠.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의 시내반도와 접한 곳에 세워진 모샤부 가데스 바르네아. 이 가데스 바네아잖아요. 그래서 이 가데스 바네아를 우리가 갈 수는 없지만 이렇게 모샤부가 있어서
출애굽의 굉장히 중요한 두 장소 중에 하나가 가데스 바네아잖아요. 그 가데스 바네아를 추억하며 만들어진 이 모샤부를 방문을 했는데 이곳에 도착해서요. 이게 광야 40년 생활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지었던 초막을 이렇게 집 곳곳에 초막이잖아요.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에 이 지었던 초막을 이렇게 지어놨습니다. 아주 그 광야에서 볼 수 있는 종려나무 가지. 요즘도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그리워합니다. 그렇죠. 바로 이것이 이제 종려나무 가지로 이렇게 벽과 지붕을 해서 지금도 이제 매년 초막절이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집 밖에 이렇게 초막을 짓고 출애굽 광야 40년을 기억하며 이렇게 이게 광야에서 유일하게 볼 수 있는 나무 중에 하나인 씨띠임, 그렇죠. 씨따 나무인데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는 40년 동안에 이렇게 씨띠임 나무 아래 그네를 만들어 놓고 광야의 놀이가 아마 이 놀이였을 것 같죠? 그러니까 이 씨띠임 나무는 광야에 듬성듬성 있어서 아예 광야의 이정표 역할을 한다 그리고요. 또 베두인들이 이동하면서 자신들의 천막을 이 씨띠임 나무에 얹어놓기도 하고 어쨌든 이제 광야의 대표적인 초막과 또 그 씨띠임 나무를 보셨고 좀 이것이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 아직 완전히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 살진 않지만 이렇게 듬성듬성 집이 있으면서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모샤부. 불과 이곳에서 가데스 바네아는 한 10여 킬로 정도 떨어져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가까운 곳에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한 집이 궁금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살까 했는데 마침 거주하시는 유대인 아저씨가 나오시는데 이렇게 이스라엘 국기를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이집트 이스라엘의 최국경에 접한 가데시 바르네아라고 하는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건데. 네, 마침 찾아갔는데 아주 따뜻하게 맞이하는 유대인 가데스 바네아 모샤부에. You are traveling in the south. Yes. So now I'm going to Michtek Kadesh Barnea. I need a license from the army to go on it. It's a military road. You can go and look. You have an overview. You can go and look. 네, 여기까지 왔는데 결국은 이제 군사 지역이라 갈 수는 없다 해서 그렇지만 너희 집을 지금 아저씨의 집을 좀 볼 수 있냐 해서 이게 그냥 It's office and a house because this is 그냥 평범한데 수백 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볼 수 없었지만 그 후손들이 여전히 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이름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분들의 부모님들 또 이분들이 You've been there? No, Our daughter. My daughter. But this. Wow. She visited over there. 아마 딸이 이렇게 동남아 지역을 여행하면서 이 동남아 풍의 이런 그림들을 사다가 놨는데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이제 방문했을 때에 좀 반갑게 맞이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어쨌든 이제 가데스 바네아라는 모샤부의 평범한 집을 한번 들어가 봤고요. 아주 그래도 있는 곳이라 누구든 방문하면 이렇게 반갑게 맞이하는 모샤부 분들의 이제 자 이제 우리가 모샤부를 떠나서 진짜 갈 수 없다고는 했지만 제가 이제 찌차라서 우리 아들이 또 군인이잖아요. 그래서 이 11번 국경길이 아니고 광야길을 통해서 이 가데스 바네아 전망대까지 지금 가고 있는 길이고요. 마침 제가 이곳에 뭐 아주 여러 번 다녀왔기 때문에 이제 광야의 지도를 보면서 국경길을 따라서 가데스 바네아를 건너다 볼 수 있는 바로 이것이죠. 지금 이 지역이 가데스 바네아의 거대한 광야에 형성된 표원이죠. 저 안쪽으로 불과 몇 킬로 안에 이스라엘 쪽에서 흘러내려간 가데스 바네아 와디를 따라서 샘이 나는 곳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고 지금도 이 모세 시대 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집트 내에 이제 아리시시에서 가까운 그런 곳에 이집트 사람들이 대대적인 농사를 지으면서 살고 있죠. 바로 요 아주 귀한 그 모습들을 이렇게 보고 계신데요. 지금 제 뒤로는 시내반도의 이집트와 네, 이스라엘의 국경 지대 앞에 있고요. 국경이 보이시죠? 굉장히 드넓은 이 와디를 따라 형성된 드넓은 광야가 펼쳐져 있고 또 샘이 있는 곳에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렇죠. 바로 그것이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이제 저 멀리서 이제 맑은 날은 이제 보이는데 어쨌든 좀 더 가까이 높은 언덕을 따라서 이제 가데스 바네아 바로 앞까지 가려고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가고 있는 이 길은 이제 이스라엘의 국경길 말고 그 안쪽에 따로 이제 군사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드론으로 사실은 좀 되면 이집트 안쪽까지 날려볼까 하는 마음도 있었는데 막상 국경에 도착하니까 이 국경 너머의 가데스 바네아까지 드론을 날리기가 참아.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은 이제 가데스 바네아가 펼쳐진 인근을 보게 되는데요. 지금 가는 이 길은 일반 관광객이나 사람들이 이용하는 길이 아니고 이스라엘 군이 순찰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산길인데 굉장히 험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일반 길이 이제 비가 오는 폐이기 때문에 특히 조심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나마 이 길도 시내반도가 있는 이스라엘 군이 막고 있었습니다. 국경을 따라서 가데스 바네아의 전망대까지 가는 길인데 지금 제 앞에 보이는 이 지역은 이집트와 이스라엘의 국경이 이렇게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시내 이집트 시내라고 해서 고대로부터 애굽과 가나안 땅의 경계가 되었던 그렇죠. 예, 바로 저 건너다 보이는 곳이 가데스 바네아의 저 안쪽을 보고 계시고요. 지금 이제 우리가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헌재 유정이 계속 또 뭐 같은 군인들이니까 근데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요. 이때 좀 허락이 돼서 좀 가데스 바네아를 좀 더 가까이서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들어가라고 열어주는 게 아니고요. 돌아서 다시 돌아가라라고 해서 너무 아쉬워요. 여기서 한 1-2km만 더 가면 저 앞에 보이는 요 체크포인트를 열어야 좀 더 가까이 갈 수가 있었는데 어쨌든 뭐 이스라엘과 이 국경은 늘 긴장감이 감돌고 철저한 보안이 있는 곳이라 끝내 그렇지만 친절했어요. 다시 미안하지만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인사를 나누고 다시 이제 돌고 돌아서 오는데 한번 보시죠. 저 지척에 아주 평화가 된다면 저 라피아 국경을 통과해서 아리시에서 차로 30분 정도면은 갈 수 있는 날이 속히 중동 땅에 오기를 바라고요. 제가 다시 이제 미츠페 라몬을 통해서 반대쪽으로 또 시도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이제 국경길로 들어가는 길인데 그래도 이제 또 모른 척하고 한번 더 그 반대편으로 또 우리 헌재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조금 그래도 기다려보라 하고 끝내 이제 아마 좀 긴장이 있는 지역이기도 하지요. 또 코로나로 여러모로 국경 관리가 있기 때문에 대신 나오는 길에 부에럿 타임이라고 하는 이 광야가 메마른 땅 같지만 굉장히 샘이 곳곳에 많아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광야 40년 광야 생활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남을 수 있던 것은 이 광야 곳곳에 물이 있기 때문에 물. 자, 이것은 이제 이집트 국경 제가 이제 가데스 바네아 바로 안쪽에 돌아오면서 본 곳인데 광야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정말 엄청난 거목의 에셀 나무들이 이렇게 큰 숲을 이루고 있고요. 보면 이게 우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곳에 지금도 물이 고여있는 엄청난 우물이 이렇게 있고 이 우물의 물을 이렇게 퍼서 이곳 인근의 양과 염소, 낙타들에게 물을 먹이는 시설들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안에는 돌을 던지면 소리가 네. 날 정도로 소리가 나는 물이 이렇게 엄청나게 있어요. 야, 아마 이런 우물이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이 부엘셰바에 팠던 우물의 그러한 모습을 네. 하고 있습니다. 네, 한번 제가 이 돌을 넣으면 진짜 물이 지금도 있나? 광야에서 들어볼 수 없는 물이 첨벙하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데요. 아름다운 사운드입니다. 보시죠. 지금도 이렇게 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곳이 한 10여 년 훨씬 전에 장신대 장영일 총장님, 또 지금 이제 기독교 박물관을 하고 계시는 김종식 관장님, 또 건대 최청모 교수님 사건 여러 번 제가 이곳에 가서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야영도 하고 봤던 곳인데 여전히 물이 지금도 많이 이렇게 있고, 보시죠. 이 흘러나온 물로 인해서 이 와디 주변에 형성된 드넓은 또 이제 살림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 에셀나무 이 정도면 수백 년이 된 거고요. 아마 이 물은 뭐 정말 오랜 세월 동안 광야에 솟아났던 물이었기 이렇게 때문에 거대한 에셀나무들이 정말 밀림을 이루고 있어요. 네. 어떻게 이런 곳이 있어요? 광야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이집트 국경, 리짠나 국경 근처에 부에로타임이라고 하는, 저는 이제 이게 모세의 샘이라 이렇게 이름 붙였는데, 거대한 나무가 쓰러져도 다시 뻗어난 가지는 네, 하늘을 향해 다시 또 하늘을 향해서 자라납니다. 야, 정말 이 광야의 오랜 세월만이 줄 수 있는 광야의 자연의 이 신비함, 우뚝 자라고 있는 나무도 있지만 쓰러진 나무조차도 다시 또 하늘을 향해서 뻗어나가는 참 신기한 현상들을 많이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가데스바니아에서 정탐꾼들이 이 아다림길을 통해서 내륙으로 갔던 길이 어떤 길인가, 바로 이곳이 아다림길입니다. 이 아다림길로 연결된 길을 따라서 한번 가보던 중에 이렇게 또한 사람이 살고 있길래 한번 제가 가봤는데, 이게 이제 샘을 중심으로 형성된 곳이고, 조금 안쪽을 들어가 볼 수 있냐 해서 허락을 받고 이곳에 이 전기 요거 예, 이 두 판으로 전기를 일으켜서 지금 이 생활에 전혀 부족함이 없대요. 네, 뭐 그래 알았다. 이 핸드폰 충전기도 하고, 예, 아주 개가 충실하고, 여기 또 이렇게 해서 또 메마른 광야지만 이렇게 화분처럼 해서 채소를 예, 뭐 상치라든지 양배추. 이런 것들을 또 재배해서 살아갈 수 있는 광야에 모든 것이 물만 다 있으면 이렇게 이 광야로부터 전기도 얻어내고 이렇게 물을 또 수도까지 만들어놨고요. 네, 이렇게 가 보니까 이제 저희 동행했던 또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이제 티타임을 하면서 많은 얘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 이게 보니까요, 이 광야에서의 또 맛이 있다 그래요. 전혀 부족함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요. 이게 부부인데 또 마침 임신을 했어요. 예? 그리고 이제 뭐 광야에 이렇게 도시를 떠나서 광야로 가족이 살고 그냥 평생을 여기 사시겠대요. 그리고 이제 한 달 반 후에 이제 해산을 하는데, 광야에서 해산을 한다. 광야의 민족다운 유대인들의 작사예요. 네, 요게 이제 저는 수영장인가 했더니 이제 한 달 후에 이제 출산할 아내를 위해서 수중 분만을 이렇게 반 준비하면서 후에 이제 해산을 하는데, 네. 지금 이렇게 참, 여기서 예. 수중 분만을 하려고 미리 이렇게 이 수중 준비를 해놨고, 네, 그럼 매일매일 이렇게 이제 부인의 해산을 위해서 매일 이렇게 깨끗하게 이렇게 해서 유지를 하면서 출산을 준비하는 이 광야의 자연인 코비 리짜. 코비시죠. 예. 축복합니다. 이거 찍어주세요. 참, 이 현대의 도시에 살면서도 우리의 이 불안함감이 있는데, 이렇게 광야에 살면서도 출산까지도 직접 이렇게 수중분만을 하고, 정말 이 광야 캠핑 같지만 이들의 삶의 모습들, 또 이렇게 거실처럼 놓고, 또 부엌 보시죠, 부엌. 그냥 엉성한 것 같지만 있을 건 다 있어요. 또, 물도 이렇게 이제 탱크에 담아놓고,
또 뭐 샤워장까지도 해놨더라고요. 나중에 한번 보여드리겠는데 이렇게 해서 불편할 것 같지만 굉장히 이건 이제 임신한 친구를 돕기 위해서 또 부인의 이 친구가 이렇게 와서 מאיפה מגיע מים? מים, יש לנו פה במכלים גדולים. 우리가 אנחנו ממלאים בחוץ, אני תכף אראה. 예 물이 어딨냐고 물었더니 또 친절하게 이렇게 이제 바리로 가려놓고 여니까 이렇게 해서 서너 통 갖다 놓고 또 한 달 이상을 쓴다 그래요. 또 물이 떨어지면 이제 요게 샤워실 이렇게 이제 임시 샤워실 텐트로 뭐 아주 참 있는 동안에 뭔가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이렇게 샤워실도 만들어 놓고 또 뭐 이 비누 씻는 거 다 구비해 놓고 말이 광야지 이분들의 표정은 밝고 여유롭더라고요. 네, 아주 반갑게 우리를 맞이했던 가데스바네아에서 아다림길로 올라가던 중에 이렇게 저렇게 섬과 같이 자그마한 마을을 짓고 사는 광야의 민족이었습니다. 네, 영상 잘 봤습니다. 출애굽 역사에서 중요한 곳 중 한 곳이라고 하셨는데요. 또 이렇게 직접 눈으로 보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그렇죠. 이 가데스바네아는 정말 여러 일이 있었고 또 우리가 출애굽 40년이라고 하는데 이 가데스바네아에서부터 38년이니까 사실은 가데스바네아야말로 분기점이 되는 중요한 장소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가데스 바네아라는 이름을 가진 마을이 있는 게 신기하던데 많이 알려지진 않았나 봐요. 그렇죠. 이 1979년도에 이스라엘과 이집트가 평화협정을 맺으면서 네. 그 6.1 전쟁 때 점령했던 이 시내반도를 유대인들이 내어주고 떠나오면서 그 80년대에 그 나온 유대인들이 다시 세운 것이 이제 가데스바네아라고 하는 모샤브인데 많이 알려지지 않은 이유가 최근에 또 다른 이름으로 이 시나이라고 하는 모샤브 이름을 바꿨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가데스바네아라고 하는 모샤브로도 이름이 있지만은 또 시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이 성지가 좋다에 이 중요한 장소를 이렇게 소개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저희 같은 일반인이나 순례객들도 갈 수 있는 건가요? 근처까지는 갈 수가 있고요. 사실은 몇 년 전만 해도 그 가데스바네아를 국경을 타고 우리가 쉽게 다녀올 수 있었는데 네. 이제 뭐 가자의 하마스가 그쪽이라든지 IS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스라엘의 국경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일단 일시적으로 이제 접근할 수 없게 해 놓은 것이고요. 그러나 저는 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곳이지만 이 찝차의 산악길을 통해서 갈 수 있는 데까지 가서 탁 트인 그 가데스바네아 쪽을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더 귀한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또 유대인 가족도 인상 깊었는데요. 또 유대인들은 광야를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은 유대인들은 광야의 민족이잖아요. 네. 출애굽도 광야의 그 아련한 광야의 민족이고 또 다윗도 이 광야에서 사울 왕을 피해서 10년 넘게 예수님도 또 공생애 준비하기 위해서 네. 또 유대 광야.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는 광야에 대한 추억이 강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여드린 이러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런 사람을 이스라엘에서 적극적으로 막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촬영을 하고 나서 저도 그 광야 한켠에 좀 남은 이 삶의 프로젝트를 좀 해볼까 하는 마음이 들 정도로 네. 유대인들이 광야를 좋아하고 광야를 이렇게 들어가기가 아주 굉장히 수월합니다. 네, 오늘도 정말 인상 깊은 여행이었는데요. 귀한 여행 감사드리면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주에도 더 신기하고 놀라운 성지의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성지가 좋다는 인터넷을 통해 다시 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